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작업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표 진행에 따라서 윤곽이 가려지게 되면 여야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될지, 또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신율 명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신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순천 곡성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개표율이 거의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겠지만 이 투표가 뚜껑이 열리면은 그래도 그 야당의 텃밭에서 이기겠느냐 예. 그런 전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투표 행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자신에 있어서의 이익지향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예산 폭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투표 행태에 있어서의 변화 추이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그 민주당 일변도에 대해서 약간 호남 지역 분들이 질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멘트 따려고 전화했을 때 물어보는 게 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사실 일방적 상식인데, 그럼 호남 지역에서의 야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이번에 최종 투표율도 가장 높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 그건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 순천 곡성 투표율도 15곳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5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총선이나 뭐 대통령 선거하고는 뭐 비교할 바는 안 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투표율도 물론 개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높은 투표율도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춘천 곡성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적인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이정현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또 지금도 이제 60%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아마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추세대로라면 이변, 지금 13대 국회 이후 첫 전남 출신 새누리당 유해 의원이 나오는 거의 20몇 년 만에 이제 처음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데 높은 투표율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순천과 곡성이라고 하는 두 군데가 연합된 선거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소지역주의 상황에서 경쟁적인 심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곡성 출신의 이정현 후보가 절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거의 9대1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번째 측면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전남민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좀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박 생각이 교수님, 듭니다. 잠깐 지금 수원병이죠. 이 손학규 후보와 맞대결을 했던 이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 캠프인데요. 벌써 당선이 확정됐다면서 자축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Y팀에서 그게 나왔나요? 지금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김용남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이 당선 소감을 곧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되는 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후보가 바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입니다. 일단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개표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당선 소감을 밝힌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 캠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뭐 이 현상을 이변이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만 네. 이런 엄청난 사건인 것이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것이 진짜 이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 것이라고 지금 경기 가정을 했을 수원동에 때는 지금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표율이요 78%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52%의 김용남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른감이 있는데요. 조금 이른 감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앞으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이 수원동의 당선을 발전, 자축하면서 이 소감을 그리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전한 최종적인 선거 대한민국을 결과는 위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원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유권자분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네. 지금 개표율이 80%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차 수가 한 4천여 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는 이제 당선이 앞으로도 보여드릴 되는 것으로 광주 것이라고 광산을 권은희 다시 후보 한번 캠프로 다짐해보는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네, 자, 가졌습니다.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의 또 당선 이번 선거와 소감입니다. 관련해서는 뭐 낮은 득표율 이 부분도 아주 특징적인데요. 광산 정치의 변화, 광주 정치의 변화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온몸으로 느꼈고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께서 저에게 당부했던 모습, 저를 보면서 좋아했던 모습은 공직자로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모든 열정과 능력을 바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미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의 당선 소감 들어보셨는데요. 박 교수님, 네.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이번 승부를 가름하는 격전지라고 지금 알려지고 격전지로 지금 전망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예상을 뒤엎고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방금 그 김용남 후보는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돼서 당선 소감까지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당선 소감까지 한 거 보면 나름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어디서 되는데 근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뭐 80% 개표율이니까 아마 거의 남은 표를 보고 대충 오늘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8달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겐 좀 어려운 선곡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유리했던 지역인 건 맞는데 네. 거물을 투입함으로써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건데 역시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수도권에서 그나마 이제 기대했던 곳이 이 평택을인데 네. 여기도 지금 좀 밀리는 걸로 나오는 걸 네. 보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수도권에서 한 곳 지금 정도만 하지 수원 정만 않겠느냐. 박광원 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것도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단일화의 효과에 따른 걸로 보여지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 한 3곳 중에서 이제 결국 한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 단일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이제 거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단일화 효과가 있다라면 열세 지역에서 단일화 덕분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원 전 같은 지역에는 원래 야권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센 지역에서 단일화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단일화 효과가 진짜 발휘되기 위해선 야권이 열세인 지역에서 단일화됐더니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만큼 단일화의 신화에 매달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를 사실 야권이 이번에 좀 철두철미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단일화되면 동작을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신 교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연대 효과, 단일화 그게 생각보다 후보 많지가 효과가 별로 않았다라고 나타나지 생각을 않고 한다는 거죠. 있다. 예.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시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격전지로 좀 분류가 되는요. 경기 김포와 평택에서도요. 새누리당이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세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당은 정치 시인이었고요. 야당은 뭐 삼선의 중진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뭐 골리앗 대 뭐 다윗의 싸움이다라고도 불렸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포와 이제 그 팔달 네. 같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물이 투입됐습니다. 야권에선. 여당에서는 지역 밀착형 후보를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거의 컨셉을 서로 다르게 가져간 거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후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중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야권의 중진들이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상당한 큰 정치적 그 피해를 좀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평택 경우에는 정장선 후보가 사실은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네. 한 2년여 만에 이제 컴백하는 과정이었는데 글쎄 그 지역에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는 사실 야권에서도 거의 당선을 확실하게 생각했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봐서는 꽤 밀리는 상황이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마 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최대 관심 지역, 뭐 당연히 서울 동작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새누리당의 이 나경원 후보에 맞서서 이 야권은 이 기동민 후보가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해서 이제 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곳인데 지금 보니까 한 1000여 표에서 한 2000여 표 차이로 일단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46.8%로 투표율도 순천 곡성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지금 이 개표 현황, 개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동작을의 경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사전투표 이렇게 봤을 때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은 상당히 야권에 유리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야권 후보 여기도 단일화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단일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허동준 후보가 일단 첫 번째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동민 후보가 다시 노회찬 후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할 때마다 사실은 감동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습관성처럼 돼버렸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네. 감동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의외성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저는 노회찬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회찬 후보의 인지도라는 거죠.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기동민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가 됐더라면 오히려 확장성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회찬 후보 정도의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통적인 야권 지역도 아니고 사실 동작을 지역이요. 그래서 어떤 좀 이익에 기반한 그런 성향이 역시 여기에서 투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입니다. 새누리당 유이동 후보의 캠프로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을 새누리당의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보고요. 네.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이동 전 보좌관 출신이죠. 새누리당 후보 정장선 3선 의원과 맞붙었는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네. 당초 이 수도권이 이제 접전 지역으로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수원과 이 경기도 평택을 김포 이곳에서의 승패가 이번 재보선의 전체적인 승패를 가름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금 개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상당히 새누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어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부실 대응, 또 인사 실패,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지방선거가 대부분의 이제 평론가들이 무승부로 이제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야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좀 더 오만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자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호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결국 공천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재보선입니다. 역대 재보선에서는 현재 야권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 사실이거든요. 특히 지금 7, 8월 재보선이 여태까지 3번 있었는데 이건 여권의 전승, 지금 여권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투표율이 지금 32.9%로 나오는데 이 35%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여권이 야당에서 재미를 못 봤죠. 거의 여권이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보선의 특성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이 야권에는 일단 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가 여러 가지 다른 호조건도 있었지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에 실패한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신 교수님, 그리고요, 이번 재보선의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을 놓고 여야, 정치 전문가들에 따라서 9대 6, 8대 7,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패의 기준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승패 기준이라는 건 만약 이 추세대로 되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야당의 완패고요. 그게 8대 7이든 9대 6이든 10대 5든 간에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사실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이 순천 곡성과 광주 광산 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권은희 후보가 물론 당선이 되겠죠. 60% 밑으로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 위로 당선될 수도 있지만 밑으로 당선이 된다면 사실은 당선의 의미보다는 공천 실패의 의미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다고요. 네. 또 하나는 순천 곡성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정현 후보가 저는 이길 거라고는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지더라도 3% 이내로 지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저기서 패배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승패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기준을 여러 가지 중에 9대 6이었죠. 네. 이제 의석분포로는. 11대 지금 4인데 10대 5 이렇게 되면 이 여권이 숫자적으로 일단 승리한 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자기들 텃밭 지역은 일단 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충청을 기준,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석도 못 얻거나 또는 야권에서 한 석 정도 얻게 되면 역시 야권의 대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요, 참 야당이 안타깝다고 보는 게, 이건 공천 실패다, 전략 실패라고 보는 게, 어제 왜 갑자기 유병헌 시신 그 얘기가 나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게 유병헌 시신이 가짜 아니다라는 경찰에 그 얘기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전략을 저런 식으로 짜나? 왜 그러냐 하면 유병헌 사건으로 사람들이 전부 주목이 가 있는데 오히려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관심을 다시 정치 쪽으로 돌려가야 되는데, 아니 스스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유병헌 쪽으로 관심을 가게 하냐 이거예요. 네. 저는 진짜 잠깐 예. 화면 보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 경기 김포입니다. 네. 이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를 물리치고 이 당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 자축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이 지역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김두관 전 지사이자 대권 주자까지 했던 분인데 결국은 홍철호 이 치킨 신화가 이제 성공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은 대선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말고 지금 누가 남았는지 도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공천 자체에서도 배제가 됐었죠. 천정배 전 장관 마찬가지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두관 경남 전 지사도 완전히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진 입장이 될 수 있죠. 네. 손학규 전 대표 완전히 힘들어졌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지고 이기고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의 대권 구도가 너무 경쟁이 없는 구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권 구도는 조금 더 먼 것이고 당장 지금 이 추세대로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입지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기 전당대회론이 아무래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차기 지도부가 2016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엔 특별한 선거가 없습니다.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특별한 계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당내 각 계파가 결국 이제 조기 전대를 둘러싸고 합종 연행 또는 뭐 다양한 이제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야권 전체의 재구성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요구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을 누가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권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미궁 속으로 전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개표 상황을 보면 이제 끝까지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들어달라고 세월호 했는데 심판. 오히려 지금 표심은 야당한테 회초리를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천 실패에다가 전략 실패라는 얘기가 저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김무성 체제는 당연히 안착이 되겠죠. 하지만 전 여기서 주목돼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세자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젠가 막판에 잠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대신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건 뭐를 의미할 수 있냐 하면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 없이도 우리가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당 내부의 의원들이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선거에서 이긴다면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급부로 김무성 대표는 굉장한 힘을 얻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이 긴장 속에 있어서 이 당청 관계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을 평택을 유이동 후보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 임성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그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예상보다 일찍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의 사무실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이동 후보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택 시민들께서 원하셨던 그 평택 발전의 열망, 제가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